자, 1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두 뭐죠? 1차 부등식으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각각 부등식은 우리가,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찾아서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연립방정식과는 조금 다르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첫 번째 x-2가 1보다 작다. 이걸 풀면 2만 이항해주면 되겠네요.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 다음 2x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풀면요. 6을 이항해주고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리고 2로 나눠줍니다. 이때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 3 이렇게 찍고요. 3보다 작다는 이렇게 가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주면 공통 부분을 중복되는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1번의 답은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해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약간 속도를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지 말고 바로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식을 이항하면 6x, 이항하면 1이죠. 그러면 6x의 1입니다. 그럼 x는 6분의 1보다 크다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식. x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그 다음 7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 반대가 되고 2가 됩니다. 그럼 얘들을 이제 또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6분의 1, 여기가 2죠. 6분의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래서 공통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6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해가 구해집니다. 자, 다음 3번. 첫 번째 부등식에서 x를 이항해주면 2x2가 됩니다. 그럼 x가 1보다 크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이항하면 마이너스 x 되고요. 그 다음 9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거나 이제 마이너스 1을 나눠주는 거 같으니까 x의 부동호 방향 반대가 되고 1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표시를 요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둘 다 1이죠. 이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살짝 지우고 제가. 자, 얘는요. 1보다 크다죠. 1보다 크다. 자, 1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색깔을 바꿔서 1보다 작거나 같다는 1이 포함되죠. 이렇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자, 빨간 것과 흰 거 둘의 공통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얘는 1하고 1보다 작은 거, 얘는 1보다 큰 거죠. 그래서 1보다 큰 거에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해가 어떻다?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위에 있는 식 이항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그래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나 나오고 아래에 있는 식은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15.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둘 다 5죠. 자, 이때 수직선을 그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 다 5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작다, 크다 이렇게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둘이 공통되는 수는 5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는 x는 5하고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숫자 하나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수직선을 활용해서 해를 찾아줄 때 특히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2번.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는데 이 부등식을 보니까 부등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립부등식입니다. 이것도. 자,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찢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3x 플러스 2
2x 플러스 6 이렇게 생긴 부등식 하나랑 그 다음 2의 x 플러스 6 5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부등식 하나 해서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방정식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하게 되는데 연립 1차 방정식 그때 이렇게 생긴 거는 방정식에서는 A는 B, B는 C 해도 되고요. A는 C, B는 C 해도 되고요. A는 B, A는 C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었죠. 아무거나 두 개를 똑같다 해서 만들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A와 C도 같은 거니까. 하지만 부등식에서는요. 반드시 부등호를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식으로만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얘가 여기 맨 앞에 있는 식이 맨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이 둘을 작다로 연결해서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해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등호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식씩 분리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개씩 그냥 바로 풀면 되겠네요. 자, 바로 한번 풀어보죠. 자, 위에 있는 식 기억이라 두고 밑에 니은이라고 해봅시다. 자,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우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전개를 해야 되죠. 그럼 2x 이항하면 x가 될 거고요. 2가 이항하면 10이 되겠죠. 바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니은 좌변을 전개해 놓고요. 자, 2x가 이항해주면 5x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3x 12가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되네. 그럼 x는 마이너스 3을 나눌 테니까 부동호 방향은 반대가 되고 3분의 1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3분의 10이 있고 여기에 10이 있네요. 그럼 3분의 10은 어떻습니까? 포함이 안 돼 있죠. 3분의 10은. 그래서 비워주면 되고요. 비운 다음에 비우고 10은 포함이 되죠. 자, 10은 10에서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3분의 10에서는 3분의 10보다 크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크다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부분 처리해 주시면 3분의 10보다는 크고요. 1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해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3번 부등식을 푸시오. 마찬가지. 이번에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네요. 자,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서 모양에 따라서 조금 편리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절대값 a가 어떤 수 a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다면 얘는요 a가 a와 마이너스 a 사이다라고 바로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a가 수일 때 a가 뭐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겠죠. 0보다 크다 뭐 이런 수일 때 양수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a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a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보다 작다랑 a보다 크다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죠. 이해되십니까?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0이 있는데 절대값이 a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그죠? 이 라지 a, 대문자 a라는 값이 a보다 멀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a가 있으면 이 길이가 a인데 그것보다 멀리 있으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a만큼 가면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멀리 있으면 되니까 이쪽에 있는 값들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 작다, a보다 크다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수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라지 a가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그리고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모든 책에 이게 개념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리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그죠? 그럼 그 방법을 일단 먼저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을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3x-2가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x가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분리를 해줍니다. 여기가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보다 작은 쪽이랑 3분의 2보다 큰 쪽에서 얘가 식이 절대값 얘를 이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절대값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 대신에 3x-2 괄호를 바로 만들어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보다 작은 쪽은요. 예를 들면 0이라는 값이 있겠죠. 그럼 x가 0일 때는 여기 0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 2가 7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참. 0을 대입해 보면 여기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라면 우리는 부호를 바꿔서 절대값을 했으니까 부호를 바꿔서 2라는 값으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분의 2보다 큰 쪽에서는 예를 들면 1이라는 값이 있겠네. 그 1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1 나오니까 양수죠. 양수. 그래서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부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x가 3분의 2보다 작다인 쪽이고 이쪽은 3분의 2보다 크다가 되는데 같아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보통 이 범위를 구분할 때 이 등호는 부등호의 등호는 x가 크다가 되는 곳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리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7이죠. 그럼 마이너스 3x 5가 되는데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5. 그런데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은데 어떨 때 이게 나와야 되냐면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 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풀이해 보면 x가 3분의 2보다 작다이므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해가 되는 거죠. 자, 수직선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귀찮더라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게 나왔고요. 범위는 우리가 3분의 2로 잘라줬죠. 그럼 3분의 2보다 작다라는 것들 중에서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은 애들 하니까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라서 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3x 9. 그럼 x가 3보다 크다죠. 그럼 얘도 이제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이므로 x가 3보다 크다 얘가 이제 해가 되는데 수직선 그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3분의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는데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3보다 큰 애들을 골라주시면 3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이 문제에 이 부등식의 실제 해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겁니다. 왜요? 또는으로 구분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번을 이렇게 푸니까 귀찮더라.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거죠?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그런데 이것도 기억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절대값이 하나만 있고 절대값이 하나만 있죠. 그리고 절대값 바깥에 x가 없는 경우, 숫자만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자, 절대값을 일단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런 다음에
부등호를 양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하나는 7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7이고. 이게 꼼수입니다. 꼼수. 어떻게 보면 이제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절대값이 하나만 있고 절대값 바깥에 x가 없는 경우. 자, 이때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일단 이렇게 둡니다. 말이 안 되지만 일단 이렇게 둡니다. 꼼수기 때문에 2를 더해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얘는 9가 됩니다. 그 다음 3으로 나눠야겠죠. 마이너스 3분의 5 x 3이죠. 근데 이게 이 부등식 자체가 지금 말이 됩니까? 3보다 큰 게 음수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는 x가 3보다 크다 하면 아까 구한 해랑 같은 해가 등장하게 되죠. 이런 꼼수도 기억해 두시면 시험 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방금 1번에서 했던 그런 꼼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지만 절대값 바깥에도 x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는 아까 처음에 풀었던 이 방법, 즉 범위를 구분해서 푸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죠?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x가 얼마죠? 3이죠. 그럼 이 x3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3이죠. 3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작은 쪽과 3보다 큰 쪽으로 구분해서 첫 번째 x가 3보다 작다. 그러면 3보다 작은 2를 하나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죠? 2를 하나 대입해보면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9 마이너스 2x 해서 x 이항해주면 x고요. 3을 이항해주면 6이네요.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x가 3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수직선을 살짝 그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6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을 골라주면 뭐가 나오죠? x가 3보다 작다가 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3보다 큰 것들인데 실제로는 3도 필요하니까 여기 x가 크다 쪽에 등호를 넣어줍니다.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것, 즉 여기 4라는 값, 5라는 값, 아무 값이나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절대값에다 4를 대입하면 1 해서 양수가 되죠. 그러면 절대값 기호를 그냥 괄호로 바꿔버리면 되겠습니다.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 x니까 마이너스 2x 이항해주면 3x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12가 되겠네. 그래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얘도 우리가 수직선을 살짝 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4.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4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을 골라야 됩니다. 그게 뭐죠?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자, 그러면 얘 둘은요 합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는이거든요.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 해는 어떻게 되느냐?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봅시다. 자, 보세요. 이 부분하고 우리가 찾아주는 건데 지금 여기 수직선에서 바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얘들을 여기 위에 있는 수직선에다가 바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3인데 3이 동그라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죠. 얘가 첫 번째 나온 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해는 빨간색 3에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4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도 되고 3 연결하면서 얘도 되고 하니까 결국은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모두 되더라.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합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자, 2차 부등식인데요. 2차 부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인수분해입니다.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1번. 인수분해 되나요? 되나요? 네, 되죠. 인수분해 해보니까 5x-1,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2차 함수 얘를 y는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y는이다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 x축과 5분의 1 그리고 1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0보다 작다가 되는 것은 y가 0보다 작게 나오는 부분, 즉 여기 y 좌표들이 0보다 작게 나오는 부분을 찾아주라는 거죠. 0보다 작게 나오는 부분. 그때 x 값들은 여기 있는 x 값들을 대입해야 y가 0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x 값, 요 5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x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 있는 y 값이 나오죠. 그건 0보다 작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x 가운데 놓고요. 0보다 작다로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양쪽으로 부등호를 만들고 작은 수, 큰 수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해를 작은 수, 큰 수 순서대로. 아시겠죠? 단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양수로 바꿔놓고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떠올리면 어떤 방향으로 부등호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단데요.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4분의 D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의 제곱 D-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25 빼기 26이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음수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2차 함수로 본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y 좌표를 생각해 보면 항상 양수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우리가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부등식의 해에서는 무수히 많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범위가 딱 끊어져도 이 사이에는 실제로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요. 모든 실수라고 우리가 말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는 거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이죠. 그리고 1이 하나 남습니다. 그럼 얘가 실수잖아요. 실수의 제곱은 x-5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여기다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해서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죠.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인수분해 해보면 2x-3의 제곱이고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완전 제곱식이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접할 거다. 그죠? 근데 여기 접하는 곳이 얼마죠? 2분의 3이죠. 그런데 0보다 작거나 같다인 곳을 찾아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곳은 없죠. 하지만 0하고 같은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2분의 3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프를 떠올리면 그래프를 확인해서 우리가 해를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가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음수죠. 이걸 양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음수로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양수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수로 바꿨어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지? 판별식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D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 그러면 16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4 해서 판별식 D가 음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함수 y는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집니다. 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만나지 않더라.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y 좌표들을 보면 항상 양수가 나오는데 0보다 작은 게 있나요? 0보다 작은 쪽에 하나도 없죠.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x값을 넣더라도 0보다 작은 값들은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판별식을 확인해서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지 해가 없다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자, 연립부등식은 1차로 되어 있건 2차로 되어 있건 간에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풀어보죠. 2x 이항하면 3x고요. 3 이항하면 그냥 3이네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니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일단 30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게 되죠. x 플러스 8과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인수분해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해가 마이너스 8과 5다라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잘 모르는 분은 지금이라도 기억을 딱 해줍시다. 뭐냐면 얘를 2차 함수 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8과 5에서 x축과 만납니다. 그죠? 그런데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x축보다 아래쪽. 그때는 x값이 여기 있는 애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과 5 사이인데 0도 가능하니까 등호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수직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에 나온 모든 수를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1보다 큰 애들 중에서 둘을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수직선을 표시해서 이렇게 공통 부분이 찾아지겠네요. 따라서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해가 보이십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2번도 첫 번째 거 기억, 두 번째 거 니은 하겠습니다. 자, 기억. 인수분해 바로 되죠. x 플러스 6이랑 x 마이너스 7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x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과 7 이렇게 해가 구해지겠네요.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는 분은 또 그래프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니은. 인수분해 바로 되죠. 이것도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6하고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죠? 0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해가 어떻게 되느냐?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랑 x가 6보다 크다로 분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6입니다. 여기 만나는 점. 그런데 0보다 크게 나와야 되죠. 그럼 y좌표가 0보다 큰 부분 어디죠? 얘네들입니다. 또 얘네들입니다. 자, 이런 값들이 여기 있는 y값이 나오려면 여기에 있는 x값을 대입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 있는 x값을 대입해야 양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다와 6보다 크다인 부분이 바로 해가 된다는 거지. 자, 이때 수직선을 쭉 그어서 숫자를 또 다 표시해 줍니다. 일단 자, 6, 7까지. 그럼 마이너스 6에서 7, 마이너스 6에서 7까지 있는 이 중에서 이 안에서 뭘 찾아야 되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6보다 크다. 자, 얘는 하나의 식에서 나온 부등식 두 개죠. 얘들은 같은 높이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해는 어떻게 적어주면 되나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리고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때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기억, 니은. 자, 기억과 니은 부등식을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x 이항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 a가 이항해주면 2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해가 나온 거죠.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가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도 해보죠. 니은은 2x 마이너스 3 이항해주면 10 그리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얘네들은요. 얘네들의 해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기억하고 니은의 공통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나요? 어떻게? 자,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지만 해가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 둘은 같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일 거고요. 그 다음 b는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a는 얼마인가요? 1이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6이다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부분 생각하지 않고도요. 얘 둘이 어차피 여기 있는 5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최종 해에서 포함되는 숫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등호가 없어요. 얘는 등호가 있고요. 등호가 없는 애가 등호 없는 쪽의 값이 돼야 되고 등호가 있는 애가 등호 있는 쪽의 값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절대값이 두 개가 있네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x값 3이고요. 얘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와 3을 기준으로 놓고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과 마이너스 5와 3 사이 그리고 3보다 큰 쪽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이 절대값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절대값 안의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 부호를 바꿀지 그대로 나올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6이 있겠죠. 마이너스 6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절대값 음수고요.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식도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그래서 둘 다 음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와 3 사이에 대입해서 계산하기 편한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고요. 5니까 양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은 음수, 두 번째는 양수다. 순서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3보다 큰 4를 대입해 봅시다. 양수, 양수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직선을 한 번에 처리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처리를 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시험 칠 때는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입니다. 작은 쪽. 자, 이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부호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x-3을 일단 괄호 처리합니다. 절대값을. 그리고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도 괄호 처리를 바로 해주시고 마이너스니까 앞에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이죠. 그럼 얘를 이제 풀면 돼요. 전개해 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11. 자, x는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6이랑 마이너스 5는 1이죠. 1을 이항해주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부동호 방향 반대가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얘를 여기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는 애는 어디에 있나요? 마이너스 3점 얼마죠? 그래서 이쪽에 있습니다. 그지? 이쪽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마이너스 3분의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는 값이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얘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해가 있나요? 공통 부분이 없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이므로 여기서는 해가 없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워버립니다. 얘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5와 3 사이 부분인데 x가 크다 쪽에 등호를 넣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는 첫 번째 절대값이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절대값은 양수니까 그대로 x 플러스 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를 풀고 전개를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 될 거고요. 얘가 11이니까 넘어 이항하면 0이 되겠네. 그럼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5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5는 색칠돼야 되고 3은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지. 자, 이 사이에서 0이 이쯤 있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하니까 이 부분이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어떻죠? 뭐죠? 3보다 작다죠. 그죠? 이 부분이니까 얘가 이제 해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둘 다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괄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x-6 플러스 x 플러스 5 해주시고 3x고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럼 이 부분도 색깔을 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중에서 여기 4가 있어요.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하니까 이 부분이 바로 공통범위가 되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3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나오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범위로 구분해서 우리가 풀게 되면 다 또는으로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통 부분이 아니고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여기 세 군데에서 모두 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온 이 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합해 줘야 됩니다. 둘 다 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로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겠죠. 어디서부터 갑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가가지고 3 근처까지 갔는데 3이 또 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3도 연결돼 가지고 4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따라서 정수는 뭐가 있죠? 0, 1, 2, 3, 4 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 2차 부등식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일 때 다음에 답하시오. A, B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1번.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 즉 그게 1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은 뭐 관계없습니다. 모든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항상. 해가 나오는 그 기준이 되는 값이 바로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금 마이너스 1, 4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함수로 본다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x축이 있는데 0보다 작다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x 값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과 4 사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다. 즉 뭐죠?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4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 2차 부등식의 식은 이렇게 생겨야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2차 방정식으로 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것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3이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죠. 그죠? 이때 합은 1차항의 개수인데 부호를 바꿔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x제곱 이렇게 식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방정식의 해로 생각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에 와서 그죠? x제곱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4x고요. 마이너스 a는 플러스 3이고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이때 인수분해를 해줘야지. 그죠? x-1,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또 떠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겠죠. 그죠? 그럼 0보다 크게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0보다 큰 부분 여기입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부분인데 0도 가능하니까 1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x가 또 3보다 크거나 같다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의 해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9번 2차 분응식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을 때 부등식 f 2x-3이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랬네요. 일단은요. 얘가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2차식입니다. 그리고 2차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의 값을 기준으로 방정식의 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해를 찾아주는 게 기본이니까 이 방정식 즉 fx는 0의 두 근이 이게 방정식이 됐죠. 2차 방정식입니다.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4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fx라는 식은요. 어떻게 생겼느냐? x 마이너스 해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 즉 x제곱의 개수를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x제곱의 개수를 a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a가 양수냐 음수냐 그거에 따라서도 부등호 방향이나 요게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0보다 작은 부분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가 됐다라는 거. 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4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음수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양수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서 0보다 작은 애들이 나오니까 해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와서 F의 2x-3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겠죠. 그러면 A 처리하시고 X에 2x-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주면 2x-1이고요.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2x-3 또 대입해주면 2x-7이 되겠죠.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에 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A는 0보다 크니까 양변 A로 나눠버릴 수 있겠죠.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2차 부등식은 이걸 함수로 본다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방정식의 해는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과 2분의 7이 나오죠. 그때 0보다 크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는 x가 어떻게 되죠? 작다의
2분의 1 그리고 x가 크다의 2분의 7 얘는 또는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가 구해졌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최종 답이 되는데 우리가 방정식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fx 능령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알파 두 근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f의 2x-3 능령의 두 근이 뭐냐 이걸 이제 푸는 것과 같은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 주어진 2차 방정식, 문제에 주어진 이 fx라는 식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것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4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f의 2x-3 능령의 두 근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된다면 우리가 f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고요. f의 4가 또 0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f2x-3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2x-3이 4가 돼도 얘가 0으로 성립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x는 얼마가 되죠? 3 이항하고 2로 나누면 2분의 1. 그 다음 이쪽에서 x는 3 이항하고 2로 나누면 2분의 7하고 여기 나오는 이 2분의 1과 2분의 7이 아까 여기서 구한 이 둘과 같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부등호 방향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fx랑 f의 2x-3이라는 것은 fx하고 f의 2x-3은 x제곱의 계수의 부호가 같습니다. 부호가 변함이 없죠. 그죠? 그런데 얘는 작다의 해고 얘는 크다의 해죠. 그죠? 작다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면 크다의 해는 반대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해가 x가 작은 값보다는 작을 것이고 큰 것보다는 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2차 부등식, 여기 2차 부등식이 있는데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해가 없대요. 해가 없대요. 해가 없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즉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을 텐데 얘를 y는 4x제곱 플러스 2의 a-1의 x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즉 x축하고도 만나면 안 되고요. x축 아래쪽에도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축보다 항상 위쪽에만 그림이 그려져라, 그래프가 그려져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지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그래프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x축과 얘가 이 그래프가 만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x 1차항의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해주시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4a c 들어가겠습니다. 얘가 0보다 작아야겠죠. 자, 전개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18a가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31까지 나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예.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 되나요? 잠깐 이거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여기 4가 없어야 되죠. 4분의 D를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AC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네요.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자, 예? 뻔뻔하다고요? 아닙니다. 자,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7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수의 최대값은 6이네요. 되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를 갖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프를 떠올려 보고 그 그래프의 위치를 확인해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서 판별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의 정수인 해가 한 개뿐일 때 A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어쨌든 얘는 문제를 둘 다 해를 일단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공통 범위 안에서 정수가 한 개만 나타나도록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인수분해 바로 되죠. x-4와 x-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기억에서는 해가 4와 8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도 인수분해가 되죠. x-a 하고요.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a가요.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해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A가 1보다 작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A가 1과 같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네요. X는 1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x는 1 해주면 얘랑 공통 범위가 없죠. 그래서 얘는 버리면 되겠습니다. 또 1보다 작은 쪽으로 나타나게 돼도 4와 8 사이에서 공통 범위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얘도 버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되면 여기 수직선 그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4가 있고 여기 8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억에서 나온 해는 4에서부터 8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1보다 작다가 해로 나타나면 공통 범위가 없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줘야 이쪽에서 공통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통 범위 안에서 정수가 한 개만 나오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니까 쭉 꺼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4가 있고요. 여기 8이 있습니다. 기억의 해가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지고요. 그 다음 니은의 해는 여기 1에서부터 이렇게 갈 건데 정수가 한 개라 그랬죠. 그죠? 정수가 한 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 4가 이미 해로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죠? 여기에 A가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4가 이미 해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5는 해에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A라는 값이 4와 5 사이에 있어야 4가 정수인 해 하나로 처리가 될 텐데 자, 이때 우리가 여기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서 이쪽에도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자, A가 4가 되면 A가 4에 와서 딱 붙어버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자, 여기에 4도 되고 A도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 1,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얘가 공통 부분, 즉 4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수 한 개인 것을 만족하니까 A는 4가 돼도 된다라는 거. 그런데 만약에 5가 돼버리면요. 잘못 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8, 여기 4가 있고요. 여기에 5가 있는데 여기 5가 A가 돼버리면 A가 5가 돼버리면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에 4랑 5, 그죠? 4도
해가 되고 5도 해가 되니까 정수가 2개가 되버립니다. 그 말은 A가 5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5보다 작아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의 범위를 구한 거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이 A가 등호가 없는 경우 또는 4의 등호가 없는 경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4에 갔을 때, 5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고 정수가 한 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헷갈리기 때문이죠. 그 방법을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자, 1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부등호가 2개 들어있는 부등식이죠. 그러면 그죠? 부등호 2개를 각각 찢어줘서 분리를 시켜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부등식 하나랑 오른쪽에 있는 이 부등식 하나를 할 텐데 바로 정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부등호 기준으로 해서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하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도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해 주는 게 좋겠네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2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한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얘가 성립해야 된다.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그렇다면 얘는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를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가 자 x축보다 항상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지만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거죠.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그 말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D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A는 1이고요. C 옵니다. 0보다 작아야 되죠.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A가 2보다 크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을 딱 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0보다 큰 것들만 있어도 되고요. 0보다 큰 것과 0이 섞여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0이 나타나도 되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쪽에만 그래프가 없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고요. 얘는 판별식 D가 0인 경우니까 결론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도 x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c 하겠습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전개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2a가 작거나 같다에 9가 되겠네요. 그럼 a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런데 얘 둘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부등호를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2보다 큰 것과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의 공통 범위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그죠? 2차항 x제곱의 계수를 양수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양수로 설정해서 크다가 항상 성립합니다. 만약에 x제곱의 계수가 음수라면 0보다 작다만 항상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면 판별식 D는 기본적으로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어진 부등식에 등호가 없다면 판별식에도 등호가 없고요. 등호가 있다면 판별식에도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생각 안 하고 바로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13번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하려고 하는데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려 하면 8명의 학생이 남아야 돼요.
얘들은 방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디서 자야 되지 그러면? 글쎄요. 뭐 집에 가면 되나요? 자, 그 다음 한 방에 6명씩 배정을 하면 2개의 방이 남는데요. 자, 이 수련원의 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해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까지는요, 조건으로 주어진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부등식으로 우리가 처리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련원에 있는 방의 개수를 우리가 x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x개의 방이 있겠죠. 점점점 해서 이렇게 x개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한 방에 4명씩 들어가요. 여기에 학생 4명, 또 학생 4명, 여기도 4명, 여기도 4명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이, 방에 못 들어간 학생이 8명이 또 남는다라는 거지.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학생 수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 수는 x개의 방에 4명씩 들어갔으니까 4x가 되겠네. 그리고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노숙해야 되는 학생들, 얘네들이 8명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는 4x 플러스 8이다 라고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몇 명씩 들어갑니까? 한 방에 6명씩 들어가요. 자,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한 방에, 자, 잠깐만. 자, 이렇게 점점점. 자, 이렇게 방이 x개가 있습니다. x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x개입니다. 그렇죠? 이상하네. x개. 그런데 여기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6명, 6명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방이 2개가 남는다. 그럼 여긴 빈 방입니다. 빈 방 2개가 있죠. 요게 빈 방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6명 들어갈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방이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자, 이 방은 어떻다? 빈 방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까지는 6명이 다 들어갔고요. 얘는 빈 방은 아니더라. 빈 방은 아니다. 비어있는 방은 2개다. 그런데 얘는 비어있는 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꼭 6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1명에서부터 6명, 비어있진 않으니까 최대 6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죠. 왜? 6명씩 배정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1명이나 2명이나 3명, 4명, 5명, 6명 중에 한 가지로 여기에 배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최소 1명 들어갔고 최대 6명까지 들어간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등식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실제 학생 수는 6명씩 들어가고 마지막 방에 1명이 들어가는 경우랑 6명씩에 플러스 1명 되는 경우랑 그 다음 6명씩에 플러스 6명이 되는 경우 그 사이에 실제 학생 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명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고요. 2명이 되는 경우는 얘보다 클 거죠. 그죠? 그리고 6명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6명씩 들어간 방의 개수는 실제로는 x 빼기 3개의 방이라는 사실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6명씩 들어가 있는 게 바로 x 마이너스 3개가 되고 얘도 x 마이너스 3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등식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x 마이너스 3이라는 방에 x 마이너스 3개의 방에 6명씩 들어가고 나서 1명이 더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학생 수는 아까 4x 플러스 8이었죠. 자, 그 다음 6명씩 x 마이너스 3개의 방에 들어가고 나서 여기 마지막 방 여기가 6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 플러스 6이죠. 자,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x 마이너스 17이고요.
그 다음에 6x-12가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서 부등호가 2개짜리니까 어떻게 하죠? 네,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부등식에서 x-17 4x 플러스 8 해주시면 2x에 25가 되니까 x가 2분의 25 될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부등호에서 4x 플러스 8, 6x-12에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x, 8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크거나 같다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따라서 x라는 것의 범위, 이 부등식의 해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25, 2분의 25가 얼마죠? 12.5가 되죠. 이것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렇다면 방의 개수는 10개 또는 11개 또는 12개가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때 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12개, 최대 방은 12개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빈 방을 제외하고 여기 방, 마지막 방에는 1명에서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명씩 모두 들어가 있는 방은 x-3개, 즉 빈 방과 여기 마지막 방을 제외한 방의 개수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A, B, C, A가 제일 작고요. C가 제일 큽니다. 이런 A, B, C, 실수 A, B, C에 대하여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2차 부등식,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B, A, B, B, C를 모두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B, C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억하고 여기 니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귿 해보죠. 자, 이 이 기억이 어떻게 되나요? 파란색은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한가요? 2차 부등식의 해를 찾으려면 기본이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 되나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해주시면 인수분해 된다. 그죠? 그 다음, 니은도 인수분해 되나요? A, B로 인수분해가 되죠. 플러스 A, 플러스 B. 보이시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x-a, x-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a와 c죠, 해가. 그러면 작은 애가 a고 큰 애가 c니까 a하고 c 이렇게 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서 인수분해 하면은 플러스 a랑 x 플러스 b하고 0보다 크다죠.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 중에 작은 애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 큰 애보다는 크다가 돼야 될 텐데 얘를 부호를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오죠. 그때 부호를 바꿔보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럼 누가 제일 큽니까? 마이너스 a가 크고요. 마이너스 b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b,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자, 그런데 얘 둘의 이 기억과 니은에서 나온 각각의 해를 어떻게? 공통 부분을 찾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얘가 연립부등식의 해니까 공통 부분을 찾았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자, A, C 그리고 마이너 B, 마이너 A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 A하고 C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A가 양수인지 B인지는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A, B,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A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C 갑니다.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를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눈으로 딱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부등호를 잘 보세요. 자, 기억에서는 등호가 있고 니은에는 등호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해를 보니까 마이너스 3의 등호가 있고 4의 등호가 없죠. 그죠? 그죠? 얘를 조금 더 벌려서 우리가 해줘야겠네요. 잠시만요.
너무 길게 그렸나? 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A에서 C까지 기억이라는 해가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니은이라는 해가 공통 부분이 나타나야 되니까 작다 부분과 크다 부분이 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여기 공통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여기에도 동그라미 하나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B, 여기를 마이너스 A로 처리를 해야지만, 그죠? 두 군데의 공통 부분이 나타나게 되더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부등식의 해가. 보이죠? 요게 부등식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지만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니은입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4더라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럼 디귿 부등식을 이제 우리가 풀어야겠죠. 디귿은 x제곱 마이너스 2의 b 플러스 c입니다. b 플러스 c가 얼마죠? 3이죠. 그러면 6x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4bc 둘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하고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럼 인수분해 되나요? 네, 됩니다. 플러스 2와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부동호 방향 그대로 두 개 만들어서 마이너스 2와 8 해서 디귿의 해가 구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로도 우리가 이 값을 판단해 줄 수 있다. 모양을 수직선에서 모양을 맞춰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15번 문제가 좀 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길 때는 우리가 끊어 읽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식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타일 공장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규격을 A와 B 두 가지로 정하려고 한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만드는데 그 두 가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A와 B 두 가지로. 이때 A와 B는 가로의 길이가 같아요. 여기 A라는 타일이 있고요. B라는 타일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는 똑같이 가겠다. 그런데 A는 세로의 길이, A의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보다 30만큼 길더라. 그리고 B의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보다 20만큼 짧더라. A의 넓이를 5400, B의 넓이를 3500 이하가 되도록 할 때 타일 가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라. 자, 가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X라고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A와 B는 가로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 그랬으니까 B도 가로의 길이는 X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단위는 조심해야 됩니다. 단위가 모두 똑같다면 단위 무시하고 푸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A는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30cm만큼 길다 그랬어요. 그래서 X보다 좀 길게 가야겠죠.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X 플러스 3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B는 세로의 길이가 X보다 짧아요. 왜? 세로가 가로보다 짧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세로의 길이를 X-20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때 A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X의 X 플러스 30이죠. A의 넓이는 5400 이상이다. 그래서 얘는 540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B의 넓이 X의 X-20이죠. 얘는 350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이거 둘을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립부등식 푸는 거,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 이건 니은이죠. 자, 기억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30x 마이너스 5400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5400을 적당히 곱으로 나타내서 합이 30이 나오는 두 수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얼만가?
54는 자, 여기 30이죠. 그럼 얘가 0이니까 여기 몇십과 몇십을 곱하면 몇백이 되는 거니까 0 두 개 없다. 그리고 54를 가지고 3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90과 60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9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60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9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6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x는 가로의 길이죠.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해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전개해보면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까 기억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으니까 35는 7 곱하기 5죠. 그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큰 수에 마이너스 붙이고 0, 0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x 플러스 50이고요. x 마이너스 70이죠. 네.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0에서 70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x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수직선에서 60, 그 다음 70인데 60보다 크거나 같고 70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서 공통범위 따라서 가로의 길이의 범위는 60, 이제 단위를 적어야겠죠. 센티미터보다 크거나 같고 길거나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다. 그냥 6cm 이상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70cm 이하다 이렇게 해가 구해지겠네요. 아시겠죠?